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총회가 아침에 열렸습니다. 지금 시장은 애플 그리고 테슬라 이 두 개의 브랜드가 기술주를 이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주가 상승세가 강해요. 특히 테슬라의 주주총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당연히 나온 재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주가가 오르지 않아서 의아했었어요. 역시 미국장도 선반영의 마법이 통하는 곳이구나. 주주총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먼저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던 게 주식 분할 3대1로 쪼개는 거, 스플릿이라고 그러죠.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미정이에요.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 트위터 소송 시즌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10월달일 거고 2020년에 주식 분할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은 8월 22일 이때쯤에 시작되지 않을까. 주식 분할한다는 것 자체가 뭐 주가가 올라가는 거랑 이론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테슬라 주식 하나가 1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3분의 1로 쪼개면은 30만 원 있어도 한 주를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도 한 주라도 더 많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말 생산량을 200만 대로 맞추겠다. 그런데 4분기 생산량을 보면은 46만 대로 예상되고 있어요. 연말 생산량을 200만 대라고 하는 거는 4분기에 한 50만 대 정도를 본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10% 정도를 더 효율을 증설시켜서 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비보 같은 복잡한 좌회전 성공률이 90%라고 말을 해요. 자율주행 문제가 해결되면은 현금 흐름이 미친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가뽕을 띄웠는데 그날 주가가 안 올랐어요. 다른 전기차 회사들과 테슬라의 차이점을 두자라고 하면은 차량을 만드는 제조 능력입니다.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이거는 타사가 흉내내지 못할 거다. 이렇게 한 번 더 자랑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자동차 전기차 회사들이 나날이 치고 올라오는 거에 대한 의식을 한 발언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고요. 주주 친화 정책을 내비쳤습니다. 본인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질문이 들어와서 답변을 한 건데요. 쌓여있는 현금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자사주 매입 가능성도 있다라는 발언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주식에서 이 발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주식의 장점은 적극적인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있어요. 자사주를 매입하면 주가가 방어가 되고 계속 올라갈 수가 있고요. 적극적인 배당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노후 연금 삼아서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머스크 같은 경우는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머스크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아도 지분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더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신규 공장 발표가 있습니다. 2천만 대 생산을 위해서 기가팩토리 10개에서 12개를 건설할 거라 말하고 있고, 연말에 캐나다 공장을 건설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기가팩토리당 150만 대에서 200만 대 규모를 만들 거라고 하는데, 건설비를 낮게 잡아도 70억 달러, 여기서 업을 하면은 한 80억, 90억 달러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재무제표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테슬라의 영업현금 흐름 활동을 보면요, 상하이 봉쇄 타격이 없었던 작년 4분기에 15조 원이었었고요. 최근에 상하이 봉쇄 타격을 받았던 1분기, 2분기를 보면은 5조에서 8조 정도가 됩니다. 가장 좋았던 시즌으로 보면은 1년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60조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낮게 잡아서 2분기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36조 정도, 조금 더 업을 하겠죠. 그러면 한 40조 원 정도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죠. 기가팩토리 건설을 높게 잡으면은 1년에 6개까지도 가능한 현금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고, 낮게 잡아도 4개 정도의 현금 흐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 자본적 지출도 계산을 해야 될 거고, 이론상으로 봤을 때 올해 12개를 동시에 한 번에 지어버려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나오는 영업활동 현금으로 거의 다 커버가 된다라는 거예요. 대출 없이 지을 수 있다. 물론 그렇게 운영하진 않겠죠. 다른 곳에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빚 없이도 가능한 상황이다. 도요타 같은 경우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36조가 나왔어요. 근데 도요타도 보시면 자본적 지출이 버는 돈만큼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버는 족족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최근 기사만 봐도 전기차 배터리에 16조 원 투자, 전기차에 41조 투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현대차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열사 미포함 별도 기준으로 보면은 1년에 5조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고요. 연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입니다. 올해까지는. 하지만 내년부터 10조 원 정도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발생해요. 기아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8조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 올해부터 13조 원 수준의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라고 보면은 현대 기아도 매년 1개 정도의 기가 팩토리를 올릴 수 있는 돈이 나온다라는 거고, 한 3년치를 계산해 보면은 3개에서 4개 정도의 기가 팩토리를 짓는 게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좀 더 크게 보면은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했고 자동차 회사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드도 2026년까지 65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런 기업들 다 합쳐버리면은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 배터리 회사들 투자 금액이 진짜 수백조를 넘어가 버리죠. 경기 침체라고 하지만 이런 전기차 같은 미래 먹거리 분야는 투자 금액이 크게 줄어들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를 완료하는 향후 몇 년간은 관련 산업들이 호황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여러 산업들이 과거에 보여줬던 사례들처럼 투자가 끝나고 공급 과잉이 되는 시점 또는 무모한 투자가 진행되는 와중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때 전기차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전기차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이 많이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인플레에 타격을 주지 않는 맨 앞단의 사업, 대표적으로 리튬 이런 쪽이라던가 아니면 불황을 브랜드빨로 헤쳐나갈 수 있는 고객을 만나는 끝단의 사업, 이런 쪽을 더 좋아해요. 중간에 있는 기업들은 공급 과잉이 왔을 때 가격 결정력이 사라져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양극재라던가 배터리 회사들은 그런 위기를 만난 적이 없고 당분간 만나지 않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나중에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만한 발언들도 많이 했었는데, 원자재를 구매하는 기업가로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꺾이는 추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원자재는 몇 달 전부터 구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다. 그래서 인플레 정점은 지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인플레가 꺾인다라는 거는 경기 침체를 동반한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가벼운 경기 침체가 18개월 정도가 올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거는 머스크가 경제학자가 아니고 기업가로서 말했다라는 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머스크가 갑자기 사람들 주식 투자 잘하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의도가 이겁니다. 인플레가 빠르게 꺾이고 있다. 경기 침체는 1년 반 정도 길게 갈 거다. 가볍다라고는 하지만 테슬라는 인플레에 따라서 가격을 내릴 거다. 그러면 빚으로 유지되는 몇몇 전기차 기업들은 어려워질 거다. 한마디로 망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만큼 테슬라가 경쟁력이 높은 회사니까 엉뚱한 데 투자하지 말고 우리한테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 자동차 고객들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자동차는 한 번 사면 몇 년을 타야 되는데 자동차 회사가 망하면 고객들도 당황하죠. AS라던가 부품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내가 산 전기차 브랜드가 망했다라고 하면은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내내 놀림을 당할 겁니다. 이런 위기를 조장해서 안전한 대형 자동차 회사로 구매를 쏠리게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트위터 리스크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 이거는 답변이 애매했었어요. 소송 때문에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원래 살려고 했던 의도가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해서 그랬다. 그리고 이걸 새로 만드는 것보다 트위터를 개조하는 게 시간을 압축할 수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만 하고 마무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주총회를 통해서 머스크의 의도를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